한나라의 가장 높은 곳, 절대 권력자의 바로 곁을 지키는 존재가 그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온 백성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받아야 할 공모, 바로 중전의 손에 들린 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기록의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 한 명의 중전이 왜 왕실의 섭리를 거스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잔혹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 중전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왕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를 통솔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자 곧 태어날 왕세자를 품어 왕조의 영속성을 책임지는 존재였죠. 화려한 대례복에 새겨진 봉황의 무늬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의미했기 때문에 왕을 향한 그녀의 반역은 그 자체로 국본을 뒤흔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파격이었습니다. 근엄한 용상이 놓인 대전, 그 위험 있는 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는 고요한 중전의 모습 속에서 당대의 그 누구도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읽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교묘하게 위장된 거대한 장막일 뿐이었죠. 어두운 전각의 휘장 너머에서는 왕의 권위를 조롱하는 은밀한 밀담이 쉴 새 없이 오가며 거대한 음모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중전의 반란이라는 네 글자로 차갑게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공식적인 기록이 제시하는 명분이 어딘가 석연치 않고 너무나도 일방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역사서의 붓글은 언제나 승리한 자의 손에 쥐어지는 법이죠. 기록은 그녀의 행동을 왕실의 기강을 흔들고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 한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하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명분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보면 당시 왕실을 휘감고 있던 불안정한 권력의 지형도와 위태로운 균열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왕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거나 혹은 병약하여 신하들을 압도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권력을 탐하는 굶주린 늑대 같은 신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텅 빈 어저를 바라보는 대신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는 존경심 대신 경멸과 야망이 뒤섞여 있었고, 이는 중전에게 있어선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선택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중전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그녀의 친정, 즉 외척 세력의 막강한 영향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있었죠. 그들은 단순한 지원군을 넘어 때로는 중전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앞세워 왕권을 좌지우지하려는 또 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권위가 약해질수록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기록의 행간에는 차마 다 쓰지 못한 수많은 인물들의 욕망과 계산,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터져나온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극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중전이 칼을 들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책의 첫 장은 언제나 승자의 목소리로 쓰여지기 마련이죠. 중전의 반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그녀를 왕실의 기강을 흔들고 국본을 위협한 탐욕스러운 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죄를 열거했고 사관에 붓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사실인 양종이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리된 하나의 결론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동조했던 그 명분이라는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각본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기록된 문장들 뒤편에는 차마 다 쓰지 못했던 행간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왕은 병약했고 그의 권위는 이미 여러 세력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죠. 왕의 약한 권력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암투가 권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전 역시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공식 기록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전의 행동은 단순히 왕권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권력의 저울을 바로잡으려는 혹은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는 사실이죠. 그녀의 등 뒤에는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친정 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왕을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언제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약해질수록 외척의 힘은 반대로 강해지는 법이죠. 중전의 가문은 궐 밖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며 왕의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이미 가문이라는 배의 가장 높은 돛대에 올라서 있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존재, 바로 어린 세자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옥좌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았죠. 왕실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음모와 위협 속에서 어머니인 중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직접 칼을 드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녀의 반란은 권력을 향한 욕망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가문의 운명을 모두 걸어야 했던 거대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그녀는 은밀히 대신들과 접촉하며 자신의 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깊은 전각에서는 촛불 아래 비밀스러운 약속들이 오고 갔고 충직한 궁녀들은 궐 안팎의 정보를 쉴 새 없이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의 눈과 귀가 서서히 멀어가는 동안 중전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듯 자신만의 권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알아차렸을 때 그는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건 치밀한 정치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위험한 싸움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왕실을 지키고 아들의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었을까요? 그 진실의 조각들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전의 행동은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한 시대의 모순과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균열을 온몸으로 막아선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떻게 왕을 고립시켜 나갔는지 그 치밀하게 설계된 과정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비극의 무대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휘두른 칼은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중전의 반란은 피가 튀는 전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정치의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왕에게 실망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던 대신들에게 그녀는 칼이나 황금을 건네는 대신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약속했죠.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명분과 가문의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변덕스러운 통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질서 속에서 모두가 제 몫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의 꼬드김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배에서 뛰어내려 더 튼튼한 배로 옮겨 타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중전의 편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의 가문과 후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로 포장되었고 대신들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작업이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바치던 몇 안 되는 신하들은 사소한 죄목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변방으로 좌천되었죠.
왕이 믿고 의지하던 환관과 궁녀들은 어느새 중전의 사람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점차 그녀의 뜻에 반기를 들지 않을 사람들,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처음엔 그저 사소한 권력 다툼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자신의 명이 더 이상 궁궐 담장을 넘지 못한다는 서늘한 진실은요. 어명을 내려도 누구 하나 따르지 않고 호통을 쳐도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인 텅 빈 편전에서 왕은 점차 고립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력의 공백을 완벽하게 채운 것은 바로 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그림자 뒤에 서서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용상에 앉은 왕을 대신해 국정을 논하고 대신들의 보고를 받으며 사실상의 국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왕은 그저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였고 모든 결정은 중전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왕과 중전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을 장악한 중전의 힘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모든 판이 그녀의 설계대로 짜여진 그 순간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옥좌에 앉아있는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전의 선택은 왕실의 법도와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거스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왕의 무능과 부덕함을 천명하며 종묘사직을 위해 왕을 폐해야 한다는 실로 경천동지할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중전의 이러한 선언은 그 자체로 역모에 해당하는 발언이었고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죠. 놀랍게도 그녀의 계획은 칼과 창을 동원하는 군사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지능적이며 그래서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왕의 손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필하던 측근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소한 비리를 빌미로 탄핵을 유도하거나 더 큰 권력을 쥐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회유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왕이 믿고 의지하던 신하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외면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왕이 무언가 명령을 내리면 대신들은 중전의 뜻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옥새를 찍어 교지를 반포하려 해도 옥새를 관리하는 신하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거미처럼 중전은 궁궐의 모든 정보와 권력의 흐름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왕을 완벽하게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의 권위, 그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였습니다. 아무리 왕이 무력해져도 그는 하늘이 내린 지존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전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가장 대담한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왕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법도와 명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원로 대신들과 종친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왕의 부덕함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논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왕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를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정연했고 왕의 실정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지만 텅 빈 대전에는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으로 혹은 원칙과 법도를 내세운 정중한 반박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 순간 왕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이 거대한 감옥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 중전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판은 중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주요 안건들은 왕이 아닌 중전의 처소에서 먼저 논의되었고 왕의 엄명보다 중전의 교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녀는 왕을 폐위시키기 위한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역사의 흐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왕이 주재하는 어전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용상에 앉은 왕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바로 중전의 뜻을 받들어 가장 앞자리에 선 영의정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의정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간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실정과 부덕함을 낱낱이 열거하며 국본을 뒤흔든 죄를 묻는 서늘하고도 정중한 탄핵서였죠. 왕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 외침에 동조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대전에서 왕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필사적으로 충신을 찾아 헤맸지만 보이는 것은 외면하거나 혹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배신자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왕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거대한 궁궐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모든 신하와 근위대, 심지어 내시들까지 전부 중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중전은 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자의 무거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죠. 마침내 옥새가 왕의 손을 떠나 중전의 대리인에게 넘겨지는 순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가장 완벽한 궁중정변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성공의 정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중전은 이제 그녀를 왕좌로 밀어올렸던 공신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제의 동지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새로운 주군을 원했을 뿐 왕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왕을 고립시켰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공신들이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그녀의 친정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충직한 신하들은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이토록 비정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모든 힘을 잃은 중전은 자신이 폐위시켰던 왕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국모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서인으로 강등된 채 궁궐의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유폐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한때 조선의 하늘을 손에 쥐었던 여인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갔습니다. 훗날 역사는 그녀를 광을 몰아내고 국정을 농단한 희대의 악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했던 과정과 숨겨진 진실은 승자의 기록 속에서 철저히 지워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반역과 탐욕이라는 주홍글씨만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저 권력의 눈이 멀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위험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쓰러져가는 왕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비운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단호하게 그녀를 단죄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거사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덧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시간들이 지나간 궁궐에는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만이 남았죠. 승리를 거머쥔 자들은 서둘러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서는 한 여인의 이름이 차갑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모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전락한 그녀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권력의 눈이 먼 사악한 탐욕이라는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낙인 찍혔고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냉혹한 속성이죠.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일으켰던 모든 파문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완벽하게 봉합되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되찾았다는 공식적인 선포와 함께 사관의 붓은 더 이상 그녀의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한 자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단어들만이 지면에 새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의 조각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정말 왕권 그 자체였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은 그녀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규정하지만 그 기록을 작성한 사람들은 바로 그녀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재단된 평가가 과연 온전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조선 왕실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죠. 왕의 권위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특정 공신 세력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위태롭게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척의 바로나 권신들의 전횡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오히려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실패가 그녀가 경고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한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 중심의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국모가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파격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의도가 순수했든 아니든 그 시대는 그녀를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반역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후대의 왕들은 그녀를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최악의 사례로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기처럼 여겨졌고 진실은 두꺼운 역사의 먼지 아래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워진 줄 알았던 그녀의 흔적은 야사나 개인 문집 같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나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들이 드문드문 발견되는 것이죠. 이 작은 단서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 단죄된 패자의 이야기 속에는 승자의 기록이 애써 감추려 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이란 무엇이며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최종 승자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의 평가까지 독점하는 가장 무서운 힘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녀는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했고 그 결과 그녀의 진짜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겨진 기록의 행간을 읽고 침묵 속에 감춰진 의미를 상상하며 그녀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시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역사의 파도에 맞섰던 한 여인. 그녀의 선택은 무모한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그 평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패배한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을 진실이 묻혀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탐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의 서사 뒤에 가려진 비극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함일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역사의 단죄대 위에 선 그녀의 쓸쓸한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록된 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 아래 가장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하나의 이야기만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빈틈을 파고들어 숨겨진 조각들을 찾아내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